안녕하세요, 비투브입니다. 오늘은 카라반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카라반을 구입하실 때 레이아웃이나 보일러의 형태, 독립 화장실 이 정도만 비교를 해 보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십니다. 바로 견인차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견인차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견인차의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자금도 넉넉하고 카라반도 마음에 들고 해서 500급의 카라반을 계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통 500급 초반 같은 경우 1.2톤에서 1.3톤의 무게가 나갑니다. 여기서 옵션을 조금 더하고 짐을 싣게 되면 300kg에서 500kg까지 무게가 더해지는데요. 물론 이것도 카라반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무게가 다르게 나가겠지만 최소 300kg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카라반 무게 1.2톤에 300kg를 잡으면 총 카라반의 무게가 1.5톤이 나갑니다. 허나 제 차를 보니 스포티지였습니다. 물론 아니 스포티지로 1.5톤짜리 카라반을 왜 못 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보통 카라반의 무게가 견인차 중량의 90%를 넘기면 안 됩니다. 카라반이 스웨이 현상이 오더라도 견인차가 잘 버텨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웨이 현상이란 카라반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차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견인하기에 유리합니다. 스포티지의 제원을 보니 1.7톤 정도 나갑니다. 90%면은 1530kg입니다. 1.5톤 이하로 끌면 안전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계신데,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요철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천천히 주행을 하더라도 요철만 살짝 밟으면은 텅텅 튕기거나 스웨이 현상이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차 뒤에서 1.5톤짜리가 양옆으로 흔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1.7톤짜리 견인차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티지나 투싼으로 500급 끄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산타페나 소렌토는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고를 한 뒤에 짐까지 다 실어보시고 반드시 개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량은 가까운 고물상에 가셔서 10,000원 이하로 지불을 하시면 개량이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엔진의 성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카고 트레일러도 보유 중인데요, 대충 카고 트레일러 공체 중량과 짐까지 무게를 생각을 한다면 700kg가량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자동차는 올류 카니발 가솔린을 몰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산타페 DM이었습니다. 산타페는 2.2 디젤에 매핑을 해서 카고 트레일러를 한 8개월가량 운행을 한 것 같습니다. 매핑을 했기 때문에 나름 잘 나가는 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톤도 안 되는 카고 트레일러를 견인을 하는데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일단 저도 디젤이 토크가 좋기 때문에 가솔린은 힘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카페에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실제 차주분께서는 디젤보다 가솔린이 더 견인하기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 반신반의했는데요, 실제로 카니발 3300cc로 견인을 해보니 가솔린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솔직히 카니발로 견인할 때는 뒤에 트레일러가 안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디젤이 토크가 높기 때문에 가솔린보다 견인하기에 더 힘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2200cc의 디젤은 그냥 2200cc일 뿐입니다. 물론 2200cc 디젤과 3300cc 가솔린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약간 에러긴 합니다. 가솔린 2000cc로 견인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건 무합이 3000cc 디젤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디의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다소 이런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동차는 크게 프레임 바디와 모노코크로 분류가 됩니다. 프레임 바디는 아래 프레임 자체만 있는 것이고, 모노코크 바디는 필러까지 일체형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 아니 뼈대까지 있는 차가 더 잘 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일단 모노코크 바디는 강성이 약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실제 지금 제가 장착한 카니발 견인 장치인데요, 양쪽에 볼트 체결된 게 보이시나요? 모노코크 바디는 저렇게 뒷부분에 견인 장치를 연결을 합니다. 물론 카라반의 무게가 별로 안 나가면 상관없겠지만 보통적으로 500급 이상들을 다 견인을 하시기 때문에 1.5톤 이상 무조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양쪽으로 체결된 볼트 부분에 힘이 엄청나게 받습니다. 사실상 이 볼트로 견인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견인 장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견인 장치까지 설명을 해버리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견인 장치는 추후에 영상을 한 개 더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볼트가 체결된 부분에 스트레스가 받기 때문에 나중에 찢어지게 됩니다. 한순간에 찢어지는 게 아니라 이 볼트 구멍에 유격이 생기면서 나중에 천천히 찢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운이 안 좋았을 때 견인차와 카라반이 분리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견인차는 프레임 바디를 많이 선호합니다. 프레임 바디는 강성이 매우 강하게 제작되어서 오프로드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허나 프레임이 딱딱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안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쌍용의 차가 프레임 바디
바디이며 그 외 모하비도 프레임 바디입니다. 저는 지금 카니발로 기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견인차를 못 바꾸는 입장인데 모하비 또는 이번에 출시한 렉스턴 스포츠로 견인차를 바꾸고 싶습니다. 추후에 저는 모하비로 견인차를 한 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물론 언제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접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뿅.